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글로벌 분위기 함께 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하고 시장 상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57.87포인트 나타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23포인트 그리고 1%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664.86포인트 나타내면서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약 9포인트 1.38%의 낙폭이 이어졌습니다. 수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닷새째 계속해서 매수가 이어졌지만 오늘 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들어오면서 1,460억 원을 매도했고요. 기관 같이 쌍끌이 매도에 나섰습니다. 4,085억 원을 매도한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개인은 4,998억 원의 매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는데 외국인은 625억 원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769억 원을 매도를 한 가운데 개인 나홀로 1,458억 원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또한 지난 거래일 약 4거래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매수 흐름이었지만 오늘 장에서는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특히나 이 나스닥 시장에서의 급락은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엔비디아와 구글과 같은 이 기술 대형주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팡 주식의 하락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6월 FOMC를 앞두고 선제적인 위험 관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전 세계 1, 2, 3, 4, 5위 해당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대폭락을 했다는 거죠. 나스닥 지수는 지난 주말 1.8% 정도, 이 정도는 금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현재 그런 급락한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애플이 3.5%나 그리고 페이스북도 3.3%,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정도 비슷하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된 GPU 기술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가 사실 최근에 현재 기술주 상승의 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이 무려 6.4%나 대폭락을 하는 상황에 나왔다는 건데요. 일제히 종목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대폭락을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 영향을 우리 증시가 피해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코스피, 코스닥 양쪽 모두 1% 넘게 동반 약세를 보였다 한 것. 또 내용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외에 코스닥의 IT 장비주, 소재주 거의 무차별적입니다. 같이 동반 하락했다는 거. 또 가만히 보면 이들 종목만, 즉 IT 종목만 하락한 게 아닙니다. 보면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 또 육통주, 식품주, 자 이른바 또 다른 성장축, 현재 제약바이오 및 현재 내수주들마저도 동반해서 같이 내려가더라 하는 그런 모습을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 증시에서 또 한 가지 특별한 변수로서 현재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다는 건데요. 그 매도세가 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서운 상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 기관이 합계해서 현재 거의 5,500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 합쳐서 거의 1,400억 원 정도를 동시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참고 삼아서 현재 그 물량을 일반 개인들이 받아줬다는 건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들이 약 5천억 원 정도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1,458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이 규모, 현재 개인들이 순매수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순매수한 적은 최근 1년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 1년간 가장 대규모로 또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아닌 현재 일반 개인이 받았다고 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다소 좀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괄적인 여태까지 그래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계속 볼 수 있는지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인데요. 그래도 그것과 관련돼서 나스닥이 왜 빠졌는지 그것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IT에 특정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죠. 암만 찾아봐도 악재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더 부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이른바 현재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것, 중세의 블랙스완, 즉 검은 백조가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상당히 심한 적이 있었던 건데요. 그 당시 논란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검은 백조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하는 측과 없다고 해서 완전히 없다고 증명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그때 논란이 됐던 건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악재가 없다고 해서, 악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완전히 100% 없느냐,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악재가 더 무섭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스닥의 기술주에 투자했던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군중심리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동반해서 투매를 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온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을 했다는 건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된 경계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문제였다면 그 전부터 아마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다우지수는 물론 상승폭이 장중에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지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른바 섹터 간에 현재 키 맞추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다분히 있다는 거죠. 참고로 나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우상향 방향으로 상승 추세 선상에 있다 손치더라도 최근 두 달간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기점이 4월 13일 날이었었고요. 그 4월 13일 이후에 나스닥 지수는 8.9%를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다우 지수는 3.6%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비교적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어떤 특정 시장이 유별나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 기간 동안 나스닥이 가파르게 올라간 것은 그 자체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러는 바람에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상 121선 이동평균선 이격도가 무려 108.3%까지 크게 벌어졌습니다. 121선 중기 이평선 이격도가 107% 이상 벌어지기만 해도 그 자체로 기술적인 부담을 상당히 안게 됩니다. 거기 더 나가서 108%까지 올라갔다면 스스로도 기술적인 부담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좀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 차익 실현 또는 현재 키 맞추기 그리고 기술적인 조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현재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악재 없이 밀렸다는 점에서 특별히 좀 신경 써서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점을 우리 시장에 대입을 해서 과연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심각성을 현재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환율 또 국채 금리 또 각 국가 간 또 장단기 국채 간 스프레드는 큰 차이가 큰 변화가 큰 동요가 없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유가도 마찬가지 원자재 가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미국 시장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서의 이른바 변동성 지표 빅스라고 하죠. 공포 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10.7이 나왔다는 건데 역시 큰 변화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적어도 15 그럼 진짜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는 20 정도까지 올라가야 이게 투자 심리가 크게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아닙니다. 해서 심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심각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에서 오늘 볼 수 있듯이 다른 섹터 전통 제조업이나 또는 금융주도 같이 크게 흔들렸겠죠. 지난 주말 다우지수 0.42%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렇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또 전례도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금년 중 1.5% 이상 급락했던 적은 현재 지난 주말까지 포함해 3번이 있었고요. 그 전에 있던 2번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짧게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3월 21일경입니다. 당시 나스닥 지수가 약 1.82%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입니다. 5월 21일경입니다. 당시 나스닥 지수가 2.66%나 폭락을 했던 것이죠. 그 폭락을 모두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현재 급락을 했던 이유는 바로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3월 21일경에서의 폭락은 이른바 트럼프 케어가 의회에서 통과 무산이 됐죠. 그것 때문에 그 악재가 돼서 폭락을 했고요. 또 지난달 5월 21일경 폭락했던 것은 현재 탄핵론이 부각이 되면서 폭락을 했다는 건데 두 경우 사실 따지고 보면 만만치 않은 악재입니다만 모두 극복하면서 그 이상 올라가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왔다 하는 건데요. 그것을 우리 증시에 대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3월 22일 날 당시 나스닥 지수가 1.8% 내려갔을 때 우리 종합지수는 크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0.46%로 물론 아침에 약하게 시작했지만 낙폭의 상당 부분을 메꾸면서 0.46% 정도로 제한시켰고요. 그리고 나스닥 코스닥 지수의 낙폭도 0.35% 정도로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이 오히려 낙폭이 더 적었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이때입니다. 5월 18일 날 당시에 2.55% 대폭락이 나왔었죠. 이 정도면 크게 흔들릴 만도 했을 텐데 역시 우리 증시는 마찬가지로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을 크게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 코스피에서 나타났고 0.27% 정도로 낙폭을 상당히 제한시키는 양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 아주 견조한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플러스 0.68%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대반전으로 사실 급등을 하는 모습까지 나왔다. 이게 5월 19일 날, 5월 18일 날 미국에서 폭락을 했고 그 다음날 우리 증시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것과 오늘 나타난 현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그 반응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해도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하는 건데요. 이번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 경우에는 우리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건데 수급도 차이가 납니다. 당시 3월 22일경에는 외국인들이 약간 962억 원 순매도, 선물 조금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7,080계약을 매도를 했고 기관도 1,168억 매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하고요. 또 5월 18일 날 5월 달에 있었던 수급을 보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현재 794억 원 선물도 순매수. 기관들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역시 큰 폭으로 대규모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638억 원 정도 매도를 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3월 22일 날 당시 그때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때 분위기가 약간 수급상 좀 닮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비교를 해봐도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도가 현재 1,400 또 기관들의 매도가 4,000억이 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때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참가자들 특히 시장 지수와 전체 시장 판도를 결정짓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그런 정도로 수비적인 스탠스로 바꾸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낙관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악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악재라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악재는 그런 악재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우리 증시가 그렇게 미국 증시에 민감하지 않거나 또는 민감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중에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코스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점에서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